오늘도 또 이제 국회 상황에 대해서 한번 총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또 이풀기 질문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지. 저희가 어제 그 배우 권혜요 씨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정두원 전 의원님. 네.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에서 이른바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네. 82명의 문화예술계 인사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혹시 그때 아셨어요? 태스크포스 만든 거? 뭐, 거의 자세한 건 모르고요. 네. 그때 이제 저가 당에 있으면서 재보궐선거를 치렀는데 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제 김미화, 김재동을 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선거에 악영향을 미쳐서 참패를 했죠. 맞아요. 그때 그러니까 저도 기억나요. 그래서 예. 내가 이 국정원 이자들은 도대체 야당 편이냐 여당 편이냐인지 그랬는데 야당을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독창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과반찬 의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저 옛날 얘기인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요즘 그 블랙리스트 때. 그때 제가 문방위원이었고 간사였습니다. 예. 그때 이제 당시 여당 의원들, 김미화, 김구라, 김재동, 왜 TV 내보내냐고 이 상임위에서. 그때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한나라당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지금 국정원 얘기를 하는데 네. 한번 그래서 제가 그 문제 제기해서 시끄럽게 했었는데 이 한나라당 간사가 당시 나경원 의원. 그랬나요? 그 다음에 문광부 장관이 유인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최시중 방통위원장. 예. 기타 또 청와대에서 이렇게 해서 아침에 조찬 해서 이 모임이야말로 부적절하다.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예. 그래가지고 그때 세게 우리가 밀고 들어갔는데. 네. 결국은 특별하게 그 성과를 증거를 찾지 성과를 내지를 못했지만. 잠깐만. 그러니까 그때 청와대에서 최시중, 유인촌, 나경원. 아마도. 그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모였다? 기억나는 게. 예. 지금 다, 최소한 그렇게 했어요. 국정원하고 나경원 의원하고. 그러면 이건 김기춘. 저는 모르겠는데. 김기춘, 조윤성 관계보다 더 넓었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좀 만날 수야 있지만은. 네. 그때도 이제 민감할 때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던 게, 이창동 장관. 네. 그 감독이 시라는 영화 만들었잖아요. 예, 시. 시나리오 공모인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예. 조희문 위원장이었는데 빵점을 줬어요. 그래갖고 탈락했습니다. 그런 일도 있고 그때 여러 가지 선들은 많았는데 예. 어떤 뚜렷한 근거를 찾지 못해가지고 증거를 찾지 못해서 우리가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진보적 문화예술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에 대한 탄압은 상당히 극심했었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꼭 하고 지나고 싶은데요. 네. 사실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소위 우익 진영에 해당하는 또 연예인들이 많이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블랙리스트까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네. 하여간 정권마다 이렇게 되풀이되는 일이라는 것은 꼭 얘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확인 하나만 할게요. 정두원 전 의원님. 지금 서가번 전 의원께서 청와대에서 그때 실세 중에 실세라는 최시중, 그다음에 유인촌, 나경원 이런 분들이 모여서 밥 먹으면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몰랐죠. 이런 모임이 있었다는 거 모르셨어요? 예. 상임위에서 크게 건강이 아니셨기 때문에 아마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 몇 분들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유죄가 인정이 됐잖아요. 1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 블랙리스트 작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좀 이제 앞으로 이제 사법적인 과제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결국 그 부분까지 이명박 때 블랙리스트까지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검찰 조사를 한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오늘은 서가번 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최고의 현안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금 국회에서는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 적격, 부적격 의견이 동시에 기재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부적격 의견 단일안이 그 기재된 청문 보고서 채택된 적 있었나요? 있었어요. 아, 있었네. 2003년도에 예. 고영구 국정원장, 국정원장에 대해서 그때 부적격 전례가 있긴 있었군요. 예. 아무튼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임명을 했습니다. 그때는 민주당도 실제로 그때 극심한 요소의 아래였고. 네. 민주당도 또 이 나뉘어져서 결국 나중에 분당이 됐죠. 그럼 그러면 그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짧고 굵게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대략 난감이죠. 지금 이 정도라면은 네. 사실 본인이 그만둬야 될 상황입니다. 사실 여당 의원들도 부적격 의견으로 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간사만 남고 저는 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청와대한테 부담을 줄 수는 없고. 그러나 마음에는 들지 않고 네. 반기를 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 의원들 네.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네. 이렇게 한 거죠. 그렇다고 박성진 후보자가 이게 장관으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겠습니까? 다 나올 수는 없으니 간사만 남겨놓고 일단 다 퇴장한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정도. 어떻게 해야 된다? 대략 심각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정도면은 이제 본인이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또 청와대에서 적정한 이유 가지고 지명철에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근데 자진 사퇴를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실제로 왜?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문제가 됐을 때 이 박성진 후보자가 이제 잠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나타나서 자기가 가겠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냥 고해라 해서 나왔다고 저는 보여져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사퇴 여부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자기가 네. 사퇴하고 싶다고 자기 마음대로 사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청와대는 계속 아직 결정을 안 내렸거나 그냥 고해라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네. 그럼 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있다고 봐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만약에 청와대가 고를 한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치로 청와대는 이제 내리막길을 걷겠죠. 그러면? 예. 이제 자기 당하고도 이제 뭔가 균열이 생기는 거고. 네. 근데 흔히 이렇게 오만하고 독선을 보이게 되더라고요. 너무 잘 나가다 보면.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나 늘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뒤에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하게 되는데. 자유롭게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참 복이 많은 대통령이다. 복이 이런 많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나갈 때 그리고 오만하기 쉬울 때 또 오만할 기운이 보일 때 이제 김미수 헌재 재판장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예방주사다? 경고음이 울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미리 울려준 거죠. 네. 굉장히 운이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뭔가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정말 정치적으로 유연하게 갈 때 이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뭔가 잘 풀려나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박성진 이건 마무리니까 난 확실하게 그냥 원래대로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명박 박근혜 가는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말씀 주셨듯이 청와대에서 그때 잠수 탔을 때 며칠 있다가 다시 나왔다 청와대에서 묵인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 지금 야당에서 인사청문회를 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문재인 어쨌든 자기들 존재감을 과시하고 주도권을 잡겠다. 이렇게 덫을 치고 이 공격을 해 오는데 사실 장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결국 몇 가지 근거, 5가지 근거도 있지만은 또 이 범법 행위를 했는지 또 5대 인사원칙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원칙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창조 과학자로서의 6,000년 지구 나이 6,000년 6,000년 하고 그다음에 또 뉴라이트 활동. 이런 것들은 사실 위법행위나 문제점으로 이 검증 대상에 떠오르질 않아요. 지금까지 그런 건 있으면 일종의 사상 검증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까지 조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이 청와대 검증 단계에서 추천할 단계까지는 네. 객관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사실 부적격을 받아야 될 그다음에 뭐 하자 있는 후보로서 어떤 점도 사실 뭐 두 가지 정도 공개된 거 외에는 예. 나머지 없었거든요. 돌발 상황이 생긴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박성진 후보자가 이 그 대응하는 과정에서 네. 좀 솔직하지 못한 느낌을 주고 네. 또 좀 당당하지 못하고 예. 그러면서도 또 겸손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 뭐 이래, 이 사람이 이게, 우리 보고도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네. 뭐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가게 된 거죠. 0679님이 그냥 결론을 내려주셨는데요. 박성진 후보자는 자진 사퇴 안 하면 지명 철회가 마땅합니다라고.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론을 내려주셨는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두 분 다 이견이 없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다만, 지명 철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전망이 좀 갈리는 거고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협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야기 네. 자연스럽게 이제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제 인준 부결로 한번 이야기를 넘어가세요. 일단 이전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정두원 의원님. 네. 자, 야당 같은 경우는 그 김희수 후보자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이제 그 부결표로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그 마땅하고 그 적절한 평가라고 보세요? 야당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여당 때 청문회 과정에서 또 늘 또 그런 그 반대에 직면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 옳은 건 아니지만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결국은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함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가 이제 안철수 대표가 오래간만에 이제 나도 있다는 존재감을 이제 보여주느라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그럼 거죠. 추가 질문으로 네. 의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었을까요? 안철수 대표의 작품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뭔가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안철수 대표가 뒤에서? 예. 요번에는 내가 한번 이런 안철수계 의원들을 상대로 내 존재감을 한번 보여주겠다는 뭔가 작업이 지지 않았을까요? 작업의 결과다. 네. 표에 대대하게 지금 언론에서 분석해 놓은 그 표 성향을 보면은 정도원 의원님 말씀대로 작업을 좀 했다는 냄새가 풀풀 나죠. 그래요? 왜냐하면은 대략 호남 출신의 의원, 지역구 의원들은 몇 분을 빼놓고는 찬성표를 던졌다고 봐야 하거든요. 예. 그 정도 표는 나온 거이고, 나머지 이제 안철수계, 또 호남 출신 중에서도 또 안철수계들이 있고, 예, 또 종교적인 문제로 갖고 뭐 좀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네. 보면은 냄새가 많이 나죠.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 질문. 그러면 이번에 부결을 그러면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이끌어갔다고 치고 그럼 국민의당한테는 이게 정치적인 성과가 앞으로 그 길이 더 넓어지는 겁니까? 앞으로 이제 이 정치라는 건 딜이잖아요.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기국회 과정에서 좀 많은 것을 얻어내겠다. 이제 이런 포석인데 예. 그렇다 그래서 또 안철수 대표 개인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러면 얻어내겠다는 게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에서 SOC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비일비재하죠. 전 얻어낼게. 정기국회 과정에서 많은 입법이 있고 예산도 있고 이제 하니까. 우원식 원내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국민의당에서는 딜의 대가로 유영진 식약처장, 뭐 탁형민 선임 행정관, 뭐 이제 그 해임, 뭐 이런 걸 요구를 했었다라고는 주장도 우원식 원내대표는 했었는데요. 그 서가번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충분히 저는 뭐 김동철 원내대표는 부인했습니다마는 우원식 원내대표 말씀이 뭐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죠. 충분히 이 정도의 서로 그 논의는 충분히 오갈 수 있었다. 특히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그래요? 이제 이거를 굳이 깔 필요는 있었을까? 이건 뭐 논의로 하더라도요. 어쨌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 정치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또 이니셔티브를 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 덫에 사실 그 민주당이 좀 걸렸죠. 걸렸다. 예. 그리고 현실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인정하고 정치를 해야죠. 민주당은 청와대도 그렇고 그리고 또 국회는 원래 주인이 다
다수 여당이 아니라 소수 야당이 주인이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부터 보면은.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소수 야당이 반대하면 다수 여당이 달래가면서 이렇게 줘가면서 끌고 가는 거지. 네.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군사정권 때도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인정해달라고 지금 이제 한번 제동을 걸은 거고요. 일종의 시위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정부 여당의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직권 상정을 했잖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원래 근데 예고도 했던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홍준표 대표가 장외투쟁을 조기에 거둬들이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전 불사하겠다고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예. 안철수 대표 되고 나서 뭔가 국민들한테 자기 존재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은 국민의당이 하고 최소한 국민의당과 합의하에서 회군한 것이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합의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합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합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직권 상정을 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끝내고 국회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인준 표결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직권 상정을 해서 임명 동의안 표결을 붙일 사안은 아니라는 대단히 위험한 사안이었죠. 그때 최소한 국민의당과는 합의서를 작성을 하고 지금 민주당 말씀하시는 거죠? 직권 상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건은. 근데 어쨌든 뭐 정책 판단에 미스가 있었다는 어쨌든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이런 여러 가지 좀 그런 상황 판단들이 조금씩 그렇게. 그래요? 근데 저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당연히 그 국민의당 의원 일일이 다 확인을 했을 거예요. 아니 저희가 마땅히 했어야 되고 어제 강훈식 원내대변인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바로 그날 점심 때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로부터 찬성표가 최소 20표는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저희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지금 저도 원내 수석을 해서 많은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원내에 최소한 합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개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투표를 들어가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야가 서로 야당 때 저희들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통과를 시켜드리게 하는 책임이 있고 그러면 야당한테 뭔가 반대 국부를 좀 줘야 되잖아요. 서로 협상이니까 협상에서 공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줘야죠. 그런데 지금 일일이 개인들한테 확인을 했다는 것은 당연히 그 정도 안 하고 할 수는 없어요. 표결사안을 그러나 그거는 그걸 확신했다? 그걸 믿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세 가지가 이제 합해서 나온 일인데 청와대의 오만, 여당의 무능, 불성실, 안철수의 오기가 뭉쳐가지고 이제 이 사태가 벌어진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나가보죠. 지금 그러면 또 인준 표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 또 캐스팅 보트는 지금 그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벌써 그 반대 입장 표명을 했고 그럼 또 국민의당의 입장에 따라서 이게 갈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국민의당 특히나 이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소탐 대실이라고 보여지는데 존재감은 과시했을지 모르는데 또 국민당의 이 그 폭이 조금 더 그 협상의 폭은 넓어졌을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그럼 국민의당은 뭐 하는 당이냐. 정체성에 있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있다. 정체성이 지금 그러면은 언제든지 자유한국당하고도 뭐 이 한 편 먹고 그다음에 그 당이 결국은 국민의당이라는 게 문재인이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 모인 당 아닙니까? 그리고 안철수 대통령 그 플러스 안철수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사람들. 그래서 문재인이 죽어야 안철수가 산다. 뭐 대략 이런 등식을 아직도 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고 아직 그 감정이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면 김명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안철수로서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때문에 자기가 정치를 해야 되고 뭐 때문에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번에 김민수 소장을 낙마시킴으로써 또 김명수 잠깐만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 서가번 의원께서는 국민의당이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아직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있을 수는 있지만은 상당히 부담될 것이다. 부담되고 고민 많이 해야죠. 정도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김민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좀 현실적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고요.
이제 겉으로는 서로 비난전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정부 여당이 뭔가 달래기 위해서 양보를 좀 해야지. 다시 한번 김명수 부결이 되면은 이건 정말 이제 자, 그러면 앞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박성진 처리 문제가 그러면 하나의 카드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카드가 그 중에 하나 되겠죠. 만약에 그냥 임명을 강행하면 사실은 그게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 표결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주 얘기 잘하셨네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했어요. 네, 하세요. 예. 그러니까 동감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충분히 시그널이 되고요. 지금 이제 이런 국면들을 보면서 서로 여야가 청와대는 청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서로 특수한 상황에서 이게 대선을 치렀고 탄생된 정부 아니겠습니까? 예. 서로 정파적 이해가 있고 또 요구가 있기는 지지자들의 요구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네. 어쨌든 최소한 협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래도 좀 달라지고 우리들을 위한 정치다. 국민들이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정부 여당에서 그런 노력들을 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하신 정돈 의원님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고 좀 더 원래 가장 박수를 문재인 대통령이 받았던 게 결국 그때 협치하겠다고 하면서 취임식 날 그냥 전격적으로 야당 당사 방문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물론 여야 영수회담에다 그래도 나는 안 가겠다, 쇼 안 하겠다고 안 오는 홍준표 대표가 더 큰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참고 그 협치의 정신으로 국민을 보고 정치를 가야 된다고. 근데 또 하나 점검할 게 안철수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기자들하고 만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4강 대사 교체된다고 지금 이것도 사실은 좀 이례적인 발언인 것 같은데 이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철수 대표는 앞으로 당분간 그다음에 대문재인 정부 강공 드라이브를 계속 걸겠다. 특히 인사 문제에 관한 한. 네. 이걸 선언한 것으로도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봐도 좀 무리하게 보여요. 무리하다? 네. 너무 또 무리하면 또 본인한테 손해죠.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런 강공 일변도로 가겠다는 것을 이제 강하게 나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하여간 알아서 좀 해봐. 나 건드리지 마. 네, 이제 그런 거죠. 건드리지 마가 아니라 나 좀 어떻게 좀 대접을 해줘. 이런 얘기죠. 안철수 대표의 메시지는 극명하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네. 어떨 때는 보면은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기 안철수 말이야 싶을 정도 좋은 이 메시지가 나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황당한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본인 얘기가 별로 없다고 보여요. 측근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누가 써주느냐 조언을 누구 어드바이스를 받냐에 따라서 이게 극과 극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강경화 장관과 4대 대사 이게 이 사퇴해라. 이런 똥볼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만둬야 되는 건지.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이 방송 듣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럼 이거는 지금 너무 나간 거다 이렇게 지금 두 분은 공이 그렇게 보시네요? 심했죠. 지금 그래요? 국민은 또 그렇게 생각.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너무 나갔고 안 나갔고를 떠나서 안철수 대표의 지금 그 모두가 뭔지는 여기서 읽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모두. 그러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강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게 더 많죠. 그래요? 그게 더 지금 그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가 있는. 근데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결을 만약에 끌어낸다면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대표한테 엄청난 부담 아닐까요, 그건? 지금 그 계산까지 다 하면서도 그렇게 지금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김명수 후보에 대한 이 반대 논거가 그렇게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자유한국당 정도는 이 진보적 판결을 진보 성향의 판결을 너무 많이 냈다. 장재현 의원은 스펙이 안 된다고. 그다음에 그렇게 스펙이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지만은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이유를 들어서 춘천에서 올 때 버스 관용차 안 타고 버스 타고 왔다고 쇼한다고 그럴까요? 달리 딱히 꼬투리를 잡아서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부 여당에서는 뭔가 좀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억울하더라도 끌어안아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좀 마무리하기 전에 정두원 의원님. 앞서 저희가 일부에서 이 자유한국당의 혁신안 제3차 보셨죠? 탈당 권고한 거.
박근혜, 서청원, 최경환 3명을 상대로 탈당 권고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당연한 얘기고 늦었고 지금 탈당해봐야 별 의미도 없고 예. 또 탈당 안 하면 또 안 되는 얘기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돼 있을 때 서청원이나 최명 누구죠? 최경환이 그동안 해왔던 걸로 봐서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내가 저렇게 저분을 저렇게 잘못 모셨으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동안 보였던 행태를 봐서는. 근데 최경환 의원은 일사부재리인데 이거 부당하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결국 그 지금까지 순 엉터리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충성심이고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오로지 출세욕으로 그렇게 곡학 아세하고 아부했다는 거죠. 그럼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그럼요. 정계를 떠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모시는 분이 그렇게 됐는데. 그렇군요. 근데 저는 그래 질문하면서 그 친박 8적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나머지 6명은 이렇게 그 질문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6명 뺀 거는? 아니 대표적으로 이제 그 두 사람이 거론됐기 때문에 한 얘기고 저 같으면은 심각하게 이렇게 고민을 하겠죠.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혁신위에서 딱 2명만 찍었잖아요. 서청원, 최경환. 근데 이제 바른정당으로 간 사람들은 친박 8적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었잖아.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 네. 뺐길래 한번 좀 여쭤보는 거죠. 또 이제 얘기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네. 기억에도 가물가물한데 네. 상징적인 두 사람으로서 이제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탈당을 거부해서 제명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자유한국당이 좀 탈색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긴 될까요? 뭐 늦었죠. 역시 단호하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설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가번 전 의원, 정두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진보적 문화예술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에 대한 탄압은 상당히 극심했었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꼭 하고 지나고 싶은데요. 네. 사실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소위 우익 진영에 해당하는 또 연예인들이 많이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블랙리스트까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네. 하여간 정권마다 이렇게 되풀이되는 일이라는 것은 꼭 얘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확인 하나만 할게요. 정두환 전 의원님. 지금 서가번 전 의원께서 청와대에서 그때 실세 중에 실세라는 최시중, 그다음에 유인촌, 나경원 이런 분들이 모여서 밥 먹으면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몰랐죠. 이런 모임이 있었다는 거 모르셨어요? 예. 상임위에서 크게 생각이 아니셨기 때문에 아마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 몇 분들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유죄가 인정이 됐잖아요. 1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 블랙리스트 작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좀 이제 앞으로 이제 사법적인 그 과제도 이제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결국 그 부분까지 이명박 때 그 블랙리스트까지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검찰 조사를 한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오늘은 그 서가번 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최고의 현안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금 국회에서는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 적격, 부적격 의견이 동시에 기재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부적격 의견 단일안이 그 기재된 청문 보고서 채택된 적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아, 있었네요. 2003년도에 고영구 국정원장, 국정원장에 대해서 그때 부적격 전례가 있긴 있었군요. 예. 아무튼.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임명을 했습니다. 그때는 민주당도 실제로 그때 극심한 여소의 아래였고. 네. 민주당도 또 이 나뉘어져서 결국 나중에 분당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짧고 굵게 결론만 말씀하세요. 대략 난감이죠. 지금 이 정도라면은 네. 사실 본인이 그만둬야 될 상황입니다. 사실 여당 의원들도 부적격 의견으로 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간사만 남고 저는 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청와대한테 부담을 줄 수는 없고. 그러나 마음에는 들지 않고 네. 반기를 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 의원들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네. 이렇게 한 거죠. 그렇다고 박성진 후보자가 이게 장관으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겠습니까? 다 나올 수는 없으니 간사만 남겨놓고 일단
다퇴장한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정도 어떻게 해야 된다. 대략 심각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정도면은 이제 본인이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고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또 청와대에서 뭐 적정한 그 이유 가지고 지명철에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아니 근데 자진 사퇴를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아, 실제로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문제가 됐을 때 이 박성진 후보자가 이제 잠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나타나서 자기가 맞아요. 가겠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냥 고해라 해서 나왔다고 저는 보여져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사퇴 여부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자기가 네. 사퇴하고 싶다고 자기 마음대로 사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청와대는 계속 아직 결정을 안 내렸거나 그냥 고해라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네. 그럼 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있다고 봐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만약에 청와대가 고를 한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치로 청와대는 이제 내리막길을 걷겠죠. 그러면? 예. 이제 자기 당하고도 이제 뭔가 균열이 생기는 거고. 네. 근데 흔히 이렇게 오만하고 독선을 보이게 되더라고요. 너무 잘 나가다 보면.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나 늘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뒤에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하게 되는데. 자유롭게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참 복이 많은 대통령이다. 복이 이런 많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나갈 때 그리고 오만하기 쉬울 때 또 오만의 기운이 보일 때 이제 김미수 이 한나라당 간사가 당시 나경원 의원. 아, 그랬나요? 그다음에 문광부 장관이 유인촌. 아, 그렇죠. 예. 그다음에 최시중 방통위원장. 예. 기타 요리 또 청와대에서 이렇게 해서 아침에 조찬을 해서 이 모임이야말로 부적절하다. 아,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예. 그래가지고 그때 세게 우리가 밀고 들어갔는데. 네. 결국은 뭐 특별하게 그 성과를 증거를 찾지 성과를 내지를 못했지만. 잠깐만. 그러니까 그때 청와대에서 최시중, 유인촌, 나경원 뭐 아마도 그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밥 먹으면서 모였다. 기억나는 게 지금 다 최소한 그렇게 했어요. 국정원하고 나경원 의원하고. 그러면 이건 김기춘 모르겠는데 김기춘 조윤성 관계보다 더 넓었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좀 만날 수야 있지만은 네. 그때도 이제 그 민감할 때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었던 게 이창동 장관. 네. 그 감독이 시라는 영화 만들었잖아요. 예, 시. 시나리오 공모인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조희문 위원장이었는데 빵점을 줬어요. 그래갖고 탈락했습니다. 그런 일도 있고. 그때 여러 가지 선들은 많았는데 어떤 뚜렷한 근거를 찾지 못해가지고 증거를 찾지 못해서 우리가 더 이상 뭐 진도가 나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도 또 이제 국회 상황에 대해서 한번 총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또 이풀기 질문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지. 저희가 어제 그 배우 권혜열 씨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정두원 전 의원님.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에서 이른바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82명의 문화예술계 인사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혹시 그때 아셨어요? 태스크포스 만든 거? 뭐 거의 자세한 건 모르고요. 그때 이제 저가 당에 있으면서 재보궐선거를 치렀는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제 김미화, 김재동을 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선거에 악영향을 미쳐서 참패를 했죠. 맞아요. 그때 그러니까 저도 기억나요. 그래서 내가 이 국정원 이자들은 도대체 야당 편이냐 여당 편이냐인지 그랬는데 야당을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독창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과반찬 의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저 옛날 얘기인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요즘 그 블랙리스트 때. 그때 제가 문방위원이었고 간사였습니다. 예. 그때 이제 당시 여당 의원들, 김미화, 김구라, 김재동, 왜 TV 내보내냐고 이 상임위에서 그때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한나라당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지금 국정원 얘기를 하는데 한번 그래서 제가 그 문제 제기해서 시끄럽게 했었는데